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난번에 임대차 보호법 4번까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5번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5번 정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임차 기간 중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비율대로 따져서 차임을 감액 청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게 되면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특약,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은 주소를 이전을 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에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시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으시고요.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은 임차 주택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임대인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 감액 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을 하셔야겠죠.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되지만,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셔야 되고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원상 회복 의무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981년도서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하고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지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다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 그 반환 시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보시게 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지요. 1999년에 보시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므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옛날에는 했었는데 99년도부터는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21년도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정해진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2007년도 보시면 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권도 부여했고요. 2009년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하시게 되면 2년을 주장하실 수가 있죠. 임차인은 2014년도 보시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승계를 인정하게 됐고요. 16년도에 보시게 되면 월차임 전환 시 상한율의 상한 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고요. 2020년도에 보시면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5번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5번 내용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부동산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